신진호 선수가 이 위치에서는 묘기 같은 이 그러게요. 돌파들이 많이 나와요. 예. 만화 같은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만화부 앞에서.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탕탕 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곽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후반전으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또 저랑 이제 지훈님이 또 하필 월요일날 그 녹음 시간이 또 되지 못해서 그 대준 형님이 전반전을 일단은 구성을 해주셨고 이번에 또 이렇게 후반전을 저희 둘이 한번 구성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훈님, 저희 둘이 녹음했던 경험은 저희 그래도 대면 녹음으로서 한번 시도를 해봤었지만 또 이렇게 연장격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녹음 시도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 비대면으로는 저희 둘이 처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간단히 저희 근황 토크 얘기하고 한번 우리 나머지 에피소드를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근황 토크 뭐 지훈님께서 특별한 근황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축구장은 진짜 못 가고 이제 새벽에 주말에 아침에 축구를 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요일 날 아침에 축구를 보고 이제 그 전에도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축구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네.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 뭐 그냥 이따가 또 지훈님에게 또 울산 HD 관련해가지고 크로엘 얘기를 조금 소감격으로 한번 물어볼 텐데, 사실 좀 언급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한 더 근황은 없으시죠? 네,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뭐 없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황 토크를 했고, 저도 뭐 특별한 근황은 없고, 일단 저는 인천 화성 그래도 오랜만에 홈 경기를 갔다 왔고, 일요일 날은 특별히 또 이제 직관에 갈 만한 경기가 그렇게 다 지방 경기다 보니까 가지 못해서 그냥 일요일 날만큼 그래도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조금 그래도 좀 슬슬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보양식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일요일 날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삼계탕을 좀 밀키트를 해가지고 좀 해서 먹었던 그런 근황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슬슬 이제 여름, 본격적인 게 아니라 이미 여름이다 보니까 뭐 이 시원한 음식도 땡길 거고, 이제 또 뭐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또 보양식을 또 이제 드시고 그럴 텐데, 지훈님께서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더위를 많이 타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시원하게나 뭐 아니면 특별하게 드시는 음식 같은 게 있으셨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주말에 뭐 냉면 한번 먹었고요. 아하, 예. 네, 뭐 사실 뜨거운 거를 더운데 굳이 먹고 싶지 않아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열치열이란 차라리 거죠?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뭘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네. 회사에서 이제 점심 때 만약에 뜨거운 걸 먹으면 아무래도 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했던 것 같고, 네.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최근에 핫했던 거 있잖아요. 그 메가 커피인가 컴포즈인가에서 이제 나오는 팥빙수 비슷한 게 요새 커피빙수. 핫하게 도는데 그걸 네. 한번 먹어봤다.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좀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는데, 그게 사실 가성비이면서도 사실 메가 알바생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좀 그것을 계속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두 번씩 먹기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바생들이나 직원분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저도 한 주마다 하나씩은 사게 되는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메가커피 매장마다 폼절을 붙여놨던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이게 키오스크에서 그게 뜨다 보면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이제 블렌드 음료 같은 걸로 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 당이 너무 많아요. 그 맞아요. 당이 달아요. 너무 높아서.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해가지고 몸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그랑 토크 간단히 얘기해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대준 형님께서도 구성하셨던 전반전 내용에서는 또 이제 이 K1 그 토요일 경기 세 경기를 또 이렇게 다뤄주셔가지고 또 구성해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K1 그 일요일 날 경기 있었던 두 경기를 다뤄보겠고, 광주 대전과 그리고 김천 대 안양의 경기를 간단 리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아래층 사람들 또 어제 또 대준 형님과 여단 하늘님께서 또 같이 있었던 만큼 성남과 그 충남 아산 경기를 또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 아래층 사람들 또 나머지 경기 리뷰도 간단 리뷰 해보면서 또 이렇게 구성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그리고 또 지우님이 또 울산 팬인 만큼 또 울산 HD의 크롤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서 지금 화요일날 녹음하고 있는데 저녁에 갑작스럽게 큰 이슈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도 좀 언급하면서 이 기성용 선수에 관한 이슈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후반전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할 코너는 저희 K1 이 일요일날 경기죠. 그 경기 두 경기를 또 한번 같이 간단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광주 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지훈님께서 보신 대로 한번 소감 한번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요? 사실 이 경기에서는 뭐 경기 자체적인 것도 자체적인 건데 저는 그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 좀 이슈가 좀 많았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아사니 선수의 이적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네. 외에 일단 이날 출전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천성훈 선수 관련해서 좀 이슈가 크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게 요새는 또 워낙에 또 좀 이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네, 이게 성 관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의문이 조금 드는 건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는 받은 상황이고, 뭐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연맹 쪽에서는 활동 정지를 걸어놨더라고요. 끝날 그렇습니다. 때까지는. 근데 이게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유죄 추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상대팀 에이스 선수가 나한테 뭘 했다라고 걸어버리면 그 선수는 활동 정지가 돼버리면 네. 리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연맹 네. 쪽에서도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따로 이제 보도 자료는 나오지 않고 연맹 쪽에 공식적으로 그 징계 리스트에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 이적에 가까웠던 선수고 대전과 서울 사이의 트레이드에서 김진야와 천성훈의 이제 트레이드에 가까웠었는데 현재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김진야만 대전으로 오고 천성훈이 서울 가는 거는 이제 일단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사니 선수가 요코하마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이적설에 대해서는 뭐 또 제가 간단하게 좀 추가를 할게, 확실하게 오퍼를 왔었던 것 같아서 아마 협상까지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썰로는 이게 결국에는 이적이 성사가 되지 않고 결렬이 됐다는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광주가 좀 재정적인 그 해결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로서 이스트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현금화가 가능한 선수가 아산이다 보니 일단 그쪽에서의 해결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요코하마 쪽 인스타에 댓글 달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네.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적 시장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적이 조금 굳이 따지면 이적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보고요. 이날 그 경기 얘기를 저도 경기를 아주 집중해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날 노이동 골키퍼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수가 저는 이 선수 데뷔전을 봤거든요. 저희하고 이제 작년에 코리아컵에서 그 김경민 선수의 부상이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선수가 나왔던 기억이 있었고 이 선수가 발을 되게 잘 써요. 발을 잘 쓰고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현대 축구에 가장 부합하는 골키퍼 유형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날도 사실 야구에게 한 골을 거의 헌납하다시피 빌드업 쪽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생겼고 이날도 사실 가장 되게 뼈아픈 실수죠. 광주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유택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좀 김민 선수가 올해 아주 좋은 폼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노희동 선수에게 기회가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좀 이런 실수가 나와버리면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민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이다 보니까 좀 긴 공백을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이동 키퍼나 또 이제 아마 서브에 있는 김동학 키퍼의 경우에도 서로 이제 좀 경쟁하면서 이제 이 김경민 키퍼를 대체하기 위한 자원들을 좀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이. 그리고 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래도 대전에게 좀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구택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래도 구택이 이렇게 멀티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경기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은 이날 또 에너네스가 결국 나와서 이 구택의 두 골을 또 두 도움을 하면서 나름 대전 팬들에게는 또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었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또 이 경기는 또 아쉽게도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를 더 추가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구택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골을 많이는 못 넣더라고요. 경기 출전 수가 워낙에 또 부상이 많았던 선수다 보니까 좀 경기 출전 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골이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네. 뭐 사실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수가 아마 지금 2년 반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 팬들에게는 맞아요. 사실 예, 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다렸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부상의 여파가 좀 컸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되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후에 또 규민규가 또 서브로 들어오면서 또 조금 확실히 좀 역전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쉽게도 역전골까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광주와 대전 경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 대 FC 안양의 경기였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0으로 김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 결승골을 또 이제 김천의 세트피스로 이승원 선수가 83분에 득점하면서 이 한 골을 잘 지키면서 김천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이 경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날 경기 끝나고 이 안양의 리영직 선수가 이 원정 팬들에게 좀 인사하는 그 순간에서 조금 약간 좀 울컥하는 순간이 좀 있었던 그런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실제로 경기 후 이 믹스트존 기사에서 이 이적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안양 팬들에게 약간의 좀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언급된 게 실제로 언급되면서 부산 아이파크의 어느 선수와 자신과 이제 자리를 바꾸면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기사를 좀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기 때문에 뭐 이 경기 보시면서는 또 지훈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경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만 봐가지고 뭐 코멘트를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 권영현 선수가 이제 안양으로 오는 게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좀 들리는 얘기로 봤을 때는. 아 맞아요. 권기현 선수도 얘기랑 빠질 수가 없겠죠. 예. 이 선수도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예 결국은 안양으로 돌아오는 게 좀 의외의 선택이긴 하네요. 실제로 대전 하나 시즌이
러브콜을 했을 때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안양과의 이적 확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대전에서 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대전에 왔었다면은 더 그래도 큰 이 이적 이적 시간 동안에 또 이제 큰 이슈가 됐을 만한 그런 이적 소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전에서도 또 굉장히 또 통 크게 그 연봉까지도 좀 보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유혹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안양을 선택하면서 FC 안양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덩이가 들어온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실히 그 대전을 거르고 안양으로 온 게 결국은 굳이 따져보면 수도권 메리트 말고는 사실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이 선수가 여태까지 있었던 팀들을 보면 수도권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수도권 실제로 시민구단 팀에 은근히 많이 뛰었었기도 했고, 예, 실제로 그 포인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에 또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보다는 수도권을 조금 더 선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 수도권이라는 그 단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또 이제 김남일 감독이 그 성남 FC에서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 반년 정도 와가지고 합류해서 그 당시에는 또 성남의 잔류를 좀 이끌었었던 맹활약을 펼쳤던 권경원이었는데, 이후에는 또 이제 해외 무대로 옮기면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후에는 또 수원 FC에서 또 반년 정도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중동 무대로 옮겼던 권경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수도권 무대인 FC 안양을 선택하게 되는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수도권을 좀 좋아하는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 선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좀 이 경기 더 추가할 내용은, 사실 이영직 선수의 이런 기사에서 좀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갑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아마 사실 최근에 좀 안양에서도 좀 이 라운드마다에서 활약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실제로 또 선발 출전보다는 서브 명단에만 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이영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산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그러면 K1 일요일날 경기 2경기를 좀 더 다뤄보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럼 바로 저희 아래층 사람들 하면서 바로 K리그2 경기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좀 주목할 경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앞전에 또 이제 대준 형님과 그리고 또 여자는 하나님께서 성남과 충남 아산의 경기를 리뷰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또 경기를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6월 20일 토요일날 펼쳐졌던 인천 유나이티드와 화성 FC의 경기를 먼저 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2대0으로 인천의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없는데, 생각보다는 좀 인상 깊었던 그래도 화성 FC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그 스코어만 보면 확실히 인천이 화성을 상대로 압도하면서 2골과 무실점을 했었던 완벽한 경기라 볼 수 있었겠지만, 이 화성이 인천의 측면 돌파 압박으로 화성이 또 공격적인 시도를 했었던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경기력으로 대응했을 때도 차두리 감독이 굉장히 또 준비된 전술로 좀 보일 수 있었던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에게는 또 제르소와 무고사의 골로 인천이 체급으로 화성을 좀 압살했었던 그런 경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화성도 사실 골대 맞는 슈팅과 이후 찬스에서는 또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좀 시도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인천을 향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고 정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또 이슈를 좀 간단히 얘기할게. 이날 무고사가 시즌 14호 골을 지금 기록하면서 K리그 통산 100골을 기록했었던 무고사가 되면서, 무고사는 이제 인천에서의 만이 아닌 K리그 레전드로도 주목하기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첨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기는 또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경기 바로 리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안산 그리너스 대 부천 FC 199의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부천의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언급할 게 안산 입장에게는 좀 무패 행진해서 한 골차 패배가 좀 아쉬움이 클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을 상대로 수비적 운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을 노리면서 부천을 위협하면서 어수선했던 안산이 이건호 감독 하에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기대가 되는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부천은 특유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안산을 상대했었고 바산이 갈래고 박창준의 3톱으로 위력을 보였었고 그 결국 결승골도 교체에 들어온 부천 선고 유수인 김규민 선수가 프로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 어려운 경기를 했었던 부천은 지난 홈에서 서울이랜드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번 경기에 원정승을 기록하면서 2연승을 기록했고 사실 프로 플레이오프권을 들어가기 위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스코어는 0대1로 부천이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안산에겐 좀 살짝 좀 더 추가할 게 안산은 이 새로 데려온 에드와 제페르손이 이날 또 교체 명단에 들면서 데뷔전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제페르손은 측면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볼 키핑하면서 순간적으로 또 컷백을 했었던 장면에서 좀 인상 깊은 장면을 남기게 되었고 에두 선수도 왼발 센터백으로서 이날 교체 들어왔었지만 경기를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두 선수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안산 그리너스는 또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겠습니다. 지훈님께서 또 첨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경기, 안산 경기를 최근에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안산이 수비도 좋고, 나름대로 되게 좀 단단한 팀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관우 감독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약간 K2와 K3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감독을 좀 위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관우 감독이 일단 수비를 잘 짜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브리그 다른 감독들도 다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공격적에서만 좀 터지면 좀 다코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경기 리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같은 시간 펼쳐졌던 경기 6월 21일 19일에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천안시티 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스카이피치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4대2로 천안시티 FC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보시고 좀 결과가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서울 이랜드 패배, 그러게요. 예. 그것도 최하위 천안시티의 다득점 승리.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리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경기를 풀 경기까지 보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하이라이트로 보시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천안시티가 인상적인 것은 김태형 감독 하에서 22세 이하 자원들이 22세 이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기용하면서 팀의 에너지를 좀 불어넣으면서 프레시함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정엽과 이상준이 교체로 들어오면서 상대를 더 압박하며 공격적 센텐스로 천안시티의 새로운 작전으로 좀 보이는 김태형 감독의 축구 전술인 걸로 저는 예상이 보이게 됐습니다. 지난 충남 더비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2승을 거둔 천안시티가 꼴찌 탈출로 남은 후반기의 상승세를 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천안시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반면 서울 이랜드는 지난 부천 원정에서의 석패로 이번 천안시티를 반드시 잡아 분위기 탈출을 좀 절실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정재민의 멀티골로 승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였었지만 불안한 수비와 실책으로 인한 대량 실점, 결국 좌절하게 된 것은 서울 이랜드 팬들의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랜드의 이 2연패로 하루빨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름 이적 시장에 과감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훈님께서 보시고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최근에 이랜드가 좀 수비도 좀 안 좋고 조금 많이 흔들리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번에 김포 이기고 사성까지 이기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왜 어떤 이유에서 흔들리는 건지를 좀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서 보질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시즌인데 네. 은근히 이제 위에하고 좀 조금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이제 지금 실시간 수원 승리로는 네.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제가 좀 서울에는 그래도 경기를 좀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금 샌드백 라인에 김효규와 오스마르 그리고 곽윤호가 이렇게 셋으로만 지금 구성해서 경쟁력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또 중앙 미드필더에서 또 박창원과 서재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두 선수는 동시에 지금 부상을 당해서 지금 전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서브 자원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호님께서도 보시기에는 서울인대가 지금 최근에 좀 연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예상 외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작년에 또 워낙에 좋았었기도 했고 올 시즌 초반에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팀인데 갑자기 좀 흔들리는 느낌이라 좀 그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랜드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다음 경기에 대해서는 또 승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필은 다음 상대가 또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 원정을 또 앞두고 있는 서울이랜드가 과연 아산 원정에서는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를 해보고, 반면 또 천안시티는 또 이제 이런 대승을 통해서 한번 연승을 가기 위한 좀 도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네, 이 경기 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6월 22일 19시에 펼쳐진 경기 3경기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경남FC 대 수원삼성 경기를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수원삼성의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압도적 체급으로 사실 원정승을 거뒀던 수원삼성이 이 지난 인천과의 경기를 좀 잊고 이 경기를 위해서 또 힘을 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수원이 포기하지 않고 원정 응원은 프렌트 트리콜로의 힘을 받으면서 경남 홈에서 3골을 넣으며 다시 승리했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그렇다고 1위를 포기하지 않고 많이 남은 22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꾸준히 따라올 것을 각오했었습니다. 그럼 이날 그래도 골을 기록했었던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김기현 선수의 맹활약으로 지금 득점 순위에서 유일하게 국내 선수로서 김기현 선수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은 김기현 선수의 폼도 많이 올라왔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남FC에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경남은 3연패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불안한 모습이었고, 소원을 상대로도 따라잡기 벅찼고 체급으로도 밀렸던 경남이 소원 상대로 기적을 보이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더불어서 경남은 이강인 선수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깜짝 유럽 진출이 성사되면서 이날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고, 이 경기 종료 후에 홈팬들을 좀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 김하민, 전민수 등의 뉴페이스들이 이날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과 그리고 교체 출전으로 데뷔전을 가지면서 가능성을 좀 보게 된 장면이었었습니다. 이훈령 감독은 더불어 새 외국인들의 합류로 기다리며 하루빨리 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보시면서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김주환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다가 취소가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거를 좀 그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 아마 선수가 이게 아마 네. 김경진 선수의 좀 자책골로 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 그 예. 해적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반에 골 넣고 후반에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던 걸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수원이 그 인천 빼고는 좀 잘 잡고 이제 포인트를 잘 쌓아가는 느낌이고, 경남은 사실 뭐 조금 많이 일단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 분위기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남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이 단장을 좀 비판하고 좀 이제 좀 벼르고 있는 좀 경남 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이날 경기 장면을 보았을 때 경남의 이
이 N석 서포터즈 존에서 보면은 걸개들이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경남 단장에 대한 저격을 확실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경남 단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좀 비판적인 요소를 좀 담을 수밖에 없는 게, 행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미숙했고, 그러면서 경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날 경기 당일에도 클럽 월드컵을 직관하러 갔었던 그런 행보를 좀 보이면서 참으로 좀 경남 FC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태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좀 경남이 이 승격을 하기 위한 좀 도전으로서 좀 그래도 기대를 모았던 팀인데, 이훈령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지금 단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 경남 팬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2일 19시 같은 시간 펼쳐졌던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청북 청주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2로 부산과 청북 청주를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초반 기세를 가져갔었던 부산이 패신의 PK 성공으로 리드하면서 청주를 따돌리며 전반 동안의 부산의 경기력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청북 청주의 동점골로 다시금 떠오르는 홈 부산의 승리를 기대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 전역 후에 복귀했었던 홍욱현 선수가 이날 엄청난 ZD 원더골로 자신의 부산 복귀골을 신고하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부산은 청주의 반격을 막으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골문을 비우고 나온 고상민이 롱킥으로 걷어낸 것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었던 페드로가 키핑하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기록한 것이 그대로 빈골대에 들어가며 충북 청주의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점골이 터지면서 청주의 벤치는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고, 결국 2대2로 부산은 또다시 홈승리를 다음 경기로 미뤄야 했던 우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최상현 감독 대행 하에 첫 승점을 얻으면서 연패를 벗어나 소중한 승점 1점으로 가져오게 된 경기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보면서 지훈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저는 골장면밖에 못 봤는데 이게 자꾸 이 모든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 마지막 골 장면을 보면 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우상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이드로 빼놓고 왜 한세월 보내면서 들어가는지가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했고, 운이 없긴 했지만 사실 빠르게 복귀를 했으면은 좀 막아볼 법하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이제 충북 청주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이 권호규 감독이 좀 사임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로 그래도 이 감독 대행이 좀 그래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도 승점을 좀 얻어왔던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현 감독 대행 하에서 다음 경기는 과연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충북 청주가 사실 이게 스쿼드로서는 시즌 전엔 조금 기대가 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사실 시즌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좀 권호규 감독이 이 구상했었던 시나리오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시즌 이제 후반기를 좀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반전을 좀 이뤄낼 수 있을지 충북 청주에 대한 시선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산과 청주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K2 17라운드 경기, 이제 경남 드래곤즈와 김포 FC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훈님께서 좀 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딱히 그 김포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원정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전남이 워낙에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뭐 1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날도 공격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상태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나쁜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찬스가 몇 번 왔었는데 그
볼 터치 하나가 결국은 찬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고 네.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수비적인 거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는 뭐 전남 원정 치고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남 입장에서는 사실 부상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하남 선수가 복귀를 했고 호난도 아마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김도현 선수랑 이제 손건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하면서 좀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지용 선수부터 해서 이제 출전을 시키면서 조금 더 경기를 리드해서 갔었고 찬스를 꽤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김포가 그래도 전남 원정 가가지고 그래도 승점 1점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길 거라고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전 경기에서는 최재훈 톱이 좀 잘 통했는데 아, 네. 이날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이제 전문 톱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다소 겪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름 이게, 이적 시장에 네. 뭐 이제 브루노가 나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 아, 네. 선수가 나가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온다면 이제 거기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포도 저도 사실 간간히 그래도 직관 가면서 좀 보면서 좀 그래도 관심 있는 구단인데 저는 조금 주목하고 하고 싶은 게 김포 최근 경기에서 그래도 2승 1무로 좀 그래도 나름 안정권을 좀 가지고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클린시트가 그래도 3경기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이 경기 포함해서. 네, 그 김동민 선수도 오고 체프만도 있고 이제 나름 수비 쪽은 안정적인 자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안정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 쪽에서 조금 더 마무리가 잘 되면 네. 플레이오프 막차까지 한번 바라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골을 터뜨려주는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라운드에서 저희랑 만나더라고요. 인천이 김포 원정을 갑니다. 아, 그쵸. 예, 예.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날 컨텐츠가 좀 많은 게 이스타 TV에 이제 이스타 이주원 해설위원이 이날 솔터에서 좀 홈 경기 방문하면서 또 이제 인천 광팬인 손소 변호사와 또 이제 또 플랫폼 또 이제 BJ인 단군님과 같이 해가지고 조금 미친 중계라고 해가지고 좀 미친 직관 중계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스타 제로나 아마 이스타 TV에서 아마 이거를 컨텐츠로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아마 이날 경기 아마 원정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훈님께서 한번 혹시 이 경기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날씨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이다 네. 보니까 좀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김포 입장에서는 한번 인천을 상대로 한번 홈 승리를 한다면은 분위기는 되게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저희가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겠다고 하지만 김포 솔터라면 사실 조금 변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정석 또 저도 가봐서 알지만 원정석 주변에 또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이렇게 아래층 사람들 나머지 경기 리뷰를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저희가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 명단 나온 것을 한번 좀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날 명단이 뜨면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명단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둘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 지훈님께서는 그 명단을 보시면서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특별하게 막 눈에 띄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일단 이호재 선수가 한번 대표팀에 일단 들어왔다. 그거랑 이제 서민우 선수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선수는. 그리고 서명관도 원래는 저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동 이슈 때문에 못 들어왔던 거다 보니까 그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고 변준수 정도 또 있겠네요. 변준수도 첫 바탕으로 알고 있어서 네. 예, 이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가기 위한 좀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될까요, 과연? 사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 남자 대표도 그렇고 여자 대표도 이 경기를 이제 치르는 상황에서 이 동아시아컵에 대한 이 명분을 확실히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사실 좀 A매치 국가대표 선수 이런 경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매진을 기록했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지금 점점 이게 좀 매진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그렇게 좀 기대감이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문도 들긴 합니다. 뭐 대표팀은 언제나 이제 해외파 선수의 위주로 운영이 됐었고, 예, 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표팀 경기랑 이제 동아시안컵 경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이제 많은 관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기력이 얼마나 따라올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이 중에 어차피 뭐 이제 추후에 정상적인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또 눈에 띌 만한 선수 몇 명을 추려내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동아시아컵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표를 보니까 이날 일단 남자부 경기가 중국과 홍콩, 일본 이렇게 세 경기가 있는데 모두 용인미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면 여자 축구 대표팀은 또 이제 중국, 일본, 대만과의 경기를 이렇게 세 경기 치르는데 빅버드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그리고 화성 FC 경기장인 화성종합타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스케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동아시아컵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다음 코너로 또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무래도 또 지훈님의 팬이 또 울산 HD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 HD가 지금 K리그 시즌을 좀 잠시 접어두고 지금 클럽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울산이 거둔 현재 성적은 지금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훈님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지훈님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뭐 사실 두 경기를 좀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마멜로디와의 경기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1승을 거둔다면 이쪽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던 그런 상대였고, 근데 그게 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풀렸기 때문에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뭐 우리나라가 월드컵 갔을 때도 그렇고 좀 첫 경기에서 뭔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기시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압박을 좀 빡세게 하고 약간 뭔가 적극적인 플랜을 좀 가져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쓰리백을 갑자기 들고 나왔고 그 쓰리백 자체도 되게 올드한 쓰리백이었어요. 스피드가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쓰리백을 쓴 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수비할 때는 3명이 내려와 있다가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5백이 형성이 됐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4백과 5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날의 울산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인 수비수 트레아크와 이제 김영권, 허명관의 3명이서 사용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의 다소 좀 많이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역습을 별다르게 뭐 잘 해내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또 엄원상 선수를 이제 라이트백, 윙백이죠. 네. 그렇게 좀 쓰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역습을 한다고 하면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엄원상과 에릭인데 이 두 선수라도 좀 앞쪽에 보갱함을 주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이 선수가 네. 좀 울산에 오고 나서 거의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이제 트라크 선수 이제 이날 데뷔전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안정감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롱패스가 빠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희망을 조금 봤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청용이나 이제 이런 선수들이 조금 많이 경기장에서 이런 좀 큰 무대에서 조금 경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클럽 월드컵은 이거를 지면서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았고, 예, 뭐 이제 후반전에 이제 만약에 저희 이제 리그 복귀하고 나면 이제 조현택 선수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루빅손 선수를 다시 올려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뭐 쓰리백을 쓰든 포백을 쓰든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플루미넨세전은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뭐 좋은 팀이었고 1차전 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점수 차로 이제 뭐 오클랜드처럼 대여섯 골 먹고 지지만 말아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었는데 나름대로의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선전을 했었고 이제 엄원상을 이제 사실상 이제 톱처럼 에릭이랑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전반에는 이제 조현우 선수가 많이 세이브를 보여줬고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완전히 경기를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끝나기 전에 이제 엄원상이 골을 넣으면서 역전까지 가져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선수들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감독의 교체의 미스이기도 하고 뭐 선수들 간의 이제 체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 70분, 60분이 넘어가면서 울산 선수단에 조금 지치는 기색이 좀 보였고 근데 좀 거기서부터 빠르게 교체를 가져가면서 좀 그 텐션을 유지를 하고 스코어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교체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준비하던 와중에 조금 지연이 됐었고 딱 그 타이밍에 하필 5분 전에 들어온 노나토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끌려다니기 시작했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날 엄원상이 한 1대1 찬스가 한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한 번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골을 넣지 못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골키퍼하고 충돌을 하면서 본인이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일단 거기서부터 경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엄원상이 부상 아웃을 당한 이후로 울산이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버티는 듯 했으나 막판에 이제 80분 좀 넘어서 하나 먹히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를 추가로 허용을 하면서 4대2로 패배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 이 경기는 감독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선수들 자체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완할 점도 좀 많이 명확히 보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상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지금 뭐 말이 좀 나오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있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지훈님께서도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예선 3라운드가 이제 또 도르트문트와 경기가 좀 있는데 그 경기를 혹시라도 잡는다면 좀 반전이 있을까요? 혹시? 물론 이제 하려고 도르트문트를 했으면 됐지만 예. 떨어뜨리는 원래 3차전에 그 기적 만드는 게 약간 그 한국팀 국룰이긴 하죠. 예. 한국팀이 맨날 하는 짓거리긴 한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뭐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선수단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는 그게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뭐 탈락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네. 좋은 이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좀 울산 HD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클럽 월드컵에서 사실 한번 16강에 대한 기적도 좀 바라보긴 했었지만 하지만 팀이 팀인 만큼 아쉽게도 좀 2패로 좀 탈락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이게 만약에 뭐 사실 저 지금 좀 운이 좀 없다라고도 조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1년만 일찍 열렸으면 어땠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이게 네. 지금 사실 21년도, 22년도에 울산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에 지금 사실상 저점이거든요. 그 사이클상.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시점에 하필 딱 이게 클럽월컵이 생기는 바람에 울산이 만약에 뭐 좋은 시점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뭐 거기서 패배를 했으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팀 내부에서도 베스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마도 이게 클럽 월드컵을 출전하는 팀은 마지막일 거예요, 한국에서. 왜냐면 이제 조만간 이제 점점 더 중동 팀들이 세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포인트를 충분히 얻어서 클럽 월드컵을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알 힐랄 같은 경우는 또 레알 마드리드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뭐 어느 정도는 또 중동 팀들이 또 확실히 돈 쓴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걸 보면서 K리그가 그들을 상대로 왜 고전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클럽 월드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클럽 월드컵에 대한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지 저도 그렇게 이때 그 클럽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이 대회를 주체적으로 계속 열어도 되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도 들기는 하는 생각이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서 더 첨언하실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없고요. 예, 네. 그냥 뭐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네. 맨날 그렇잖아요. 저희가 1차전을 맞춰놓고 나머지 경기를 잘하면서 이제 이 1차전을 이겼으면 16강 가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탈락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그 느낌을 그 루트를 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울산 HD와 그러면 이제 울산 HD와 클럽 월드컵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두 이슈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 후반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로 하나 먼저 다룰 게 이게 최근에 좀 오피셜이 뜬 게 이 외국인 키퍼 제한을 이제 국내 키퍼로만 제한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키퍼에 대한 영입도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 27년 만에 아마 이게 풀어졌다고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서로 한번 이제 의견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훈님이 이것을 보고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엄청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몇몇 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골키퍼들이 꽤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없는 용병 커터를 골키퍼에 쓸 팀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처럼 아예 이제 그 용병 숫자를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는 팀들이 생기겠지만 지금 6명에 대한 제한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골키퍼 출전에 대한 거는 사실 크게 막 당장 얼마나 많은 팀들이 쓸까에 대한 좀 회의감은 좀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외국인 키퍼를 제한뒀었던 것이
이게 90년대 외국인 키퍼가 좀 있으면서 국내 키퍼에 대한 경쟁력을 좀 너무 떨어뜨렸던 장면 그런 시즌이 또 있었다 보니까 이게 K리그 국한에서 좀 이렇게 해서 국내 키퍼를 키우는데 힘을 쓰기 위해서 이 용병 제한을 뒀었던 게 골키퍼의 용병 제한을 뒀었던 거는 저는 그래도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키퍼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J리그에 진출하는 좀 국내 키퍼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사실 늘 국가대표 키퍼에 대한 안정성은 확실히 보장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키퍼로 들이기 위한 시도가 있다고 한들 국내 키퍼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 외국인 키퍼를 데려오는 팀들이 있을까라는 좀 그것도 의구심도 저도 같이 드는 바입니다. 이게 은근히 우리나라가 골키퍼 풀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뭐 그 아릴라르, 야신부누 뭐 이런 급이 K리그를 올 리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선수가 온다면 이제 리그에서의 그 골키퍼 하나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닐 확률이 높다 보니까 굳이 모험을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랑 지우님의 의견은 그래도 외국인 키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보고 싶긴 해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쓸 팀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외국인 그 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K1은 6명 그리고 K2는 5명인데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서 골키퍼에 과연 외국인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현재까지의 그림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외국인 키퍼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보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 외국인 키퍼가 이제 국내 키퍼와 경쟁하면서 또 이제 넘버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조금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성비를 챙기면서 그 기량적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외국인 키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래도 다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녹음하는 기점이 지금 화요일날 지금 저녁에 녹음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날 퇴근을 하면서 어느 지금 커뮤니티에 그 이슈가 떴더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FC서로 떠나고 포항을 간다. 그 단독 기사가 떴는데 이걸 보고 지훈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이게 서울 입장에서는 좀 큰 도박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서울 경기를 꽤 그래도 많이 봤는데 좀 기성용과 김기동 감독님이 잘 맞지는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은 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 삼선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최준을 내려서 쓸 정도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선 선수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기성용을 안 썼다라는 거는 뭔가 뭐 팀적인 내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와 감독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감독과의 불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팀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그 김진수 선수를 언파를 했다는 게 나오면서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 팀 내부에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있나라는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갑자기 한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단독으로 이제 또 심지어 그냥 소위 말하는 스포츠 찌라시가 아닌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왔다 보니까 네, 이게 맞아요.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좀 도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러고 이제 성적이 나고 반등을 한다면 물론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사실 조금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구단의 입장에서는 뭐 감독이 안 쓴다고 하는 방법은 없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서울 팬들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디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아디 선수, 오스마르, 이청용, 박주영, 고요한 등등 해서 이제 서울에서 좀 안 좋게 떠밀리듯이 은퇴를 한 선수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런트에 대한 레전드 대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고, 이청용은 심지어 복귀가 될 수 있었는데 서울 측에서 막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좀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김기동 감독이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기성용까지 내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제로 또 여러 커뮤니티, 특히나 이제 FC 서울 팬들이 좀 있는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난리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좀 떠들썩한 거 보면은 확실히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선수가 아무리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라고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수라는 걸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성용이라는 네임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선수가 근데 좀 선수 쪽도 뭐 알려진 게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뭐 인스타를 올렸던 게 뭐 이제 데이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폼이 좋은데 출전을 안 시켜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인스타로 내비친 적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그렇고 K리그를 보는 팬분들 대부분이 좀 그러니까 팀에 대한 애정이 좀 더 큰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내부에 있는 사정에 대해서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외부의 SNS로 티를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하죠. 네, 대표적인 게 대표팀 그거잖아요. 때부터 그랬고, 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그때부터 그거부터 해서 이제 뭐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부터 이제 축구 선수 치고는 좀 명언이 많은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 입장에서는 좀 도박수인 것 같고,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단의 꽤 큰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게, 단독 기사처럼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이제 오피셜까지 뜨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다음 라운드 상대가 바로 서울대 포항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운명이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적한 팀에서 그 팀을 또 그 전 팀을 또 바로 상대하는 그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하필 또 상암이다 보니까 좀 눈이 그렇습니다. 많이 갈 것 같고, 그날 또 하필 또 울산 대구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연기가 됐기 때문에 좀 유일하게 열리는 K리그 1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눈길이 또 안 그래도 취재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이날 또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포인트가 기성용에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김포 홈 경기에서 인천 경기 있다고 했잖아요. 하필은 경기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아하,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순간적으로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 경기는 그 경기 열리는 대로 그냥 바라보고 그냥 저는 가려는 그 원정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슈가 단독 기사로 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커뮤니티가 되게 시끌시끌한데, 자세한 관련 기사들은 또 이제 추후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 본편이라든가 또 연장전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세요? 뭐 코멘트를 코멘트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요? 저만 얘기를 맞다. 제가 얘기를 한 것 얘기해야지. 같은데, 네네네. 근데 저는 놀랍기는 물론 제가
제가 더 언급해가지고 제가 뭐 제 의견이 어떻다 이런 거를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성용 선수가 아직까지 축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을 가서라도 자기가 뛰고 싶은 그런 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큰 것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 광주 FC도 사실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포항 쪽에서의 러브콜이 왔었다 보니까 포항으로 간다는 그림도 사실 색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포항이랑 연관이 있나?' 라는 문득 그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뭐 때문에 신광훈이랑은 친할 거고 그 네. 정도 말고는 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또 지금 이제 포항 스틸러스의 감독님이나 이제 선수들은 어떤 반응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다른 건 어떤가요? 모르겠고 포항 팬들은 좋아하겠네요. 일단은 되게 오랜만에 이 정도 급의 선수가 포항으로 오는 거니까 네.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대표팀에서 꾸준히 수년간 활약했던 선수는 사실 거의 뭐 설기현 이후에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최근 한 10년간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포항 팬들 말고 이제 포항에서 축구를 보러 갈까 하고도 있던 입장에서는 이제 기성용이 온다라고 하면 조금 그거에 대한 도스트는 생기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실제로 저희 전까지 또 있었던 포항 패널인 준영 형님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물론 이 전반전에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준영 형님과 또 대준 형님이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지만 그래도 포항 경기 리뷰를 하면서 그때 잠깐 연이 되어서 그래도 전반전의 내용을 좀 다뤄 주셨는데 이게 또 하필 그다음 날에 또 이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문득 준영 형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좀 연결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뒤로 한 채 이렇게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슈를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추가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네, 뭐 특별히 없습니다. 예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후반전 내용 한 이 정도로 한번 다뤄보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좀 저희가 좀 급하게 좀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좀 이 녹음을 진행했다는 것을 먼저 뒤늦게 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하면서 좀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조금 적응하면서 그래도 잘 지훈님과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래도 지훈님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에피소드 구성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 참여를 못해서 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훈님 또 저희끼리 또 톡방에서 얘기 나눴던 것은 또 전화기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이걸 또 수리할 여유도 없었다고 하는데 또 이게 하루빨리 좀 네네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딴 건 다 괜찮고 지금 통화도 보이스톡도 괜찮은데 전화가 자꾸 좀 이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훈님도 그래도 좀 잘 케어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또 이번 저희 전반전, 후반전을 또 이렇게 다뤘던 중앙 K리그는 또 이렇게 팬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 또 만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애청과 그리고 또 관련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또 과감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후반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K리그 후반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뭐 근데 일단은 저희가 나눌 게 일단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낸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막판에 조금 그래도 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리그 경기 자체는 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네네네. 사실 K1 그 두 경기도 물론 이제 광주 대전은 조금 그래도 조금 글쎄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좀 흥미있는 결과였고 사실 김천 안양도 김천이 사실 세트피스로 골 넣고 사실 그렇게 막 주목되는 경기 뭐 그 주목되는 이슈가 그나마 리영기 선수 그거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걸 못 들어봤는데, 네. 어제 거에서 혹시 그 골키퍼 얘기 했나요? 외국인 골키퍼 얘기? 외국 키퍼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를 그것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면은 그거 울산 네. 프로 얘기하면서 그 외국인 키퍼 얘기도 조금 추가를 할까? 근데 원래는 그거를 그 다음 주에 대행님이 그 대전팬 대행님이 연장전 하는데 거기다 한번 녹여볼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훈님하고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너무 좀 오래 뒤인 것 같아서, 예, 어제 다루셨는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 일단은. 네네. 네네네. 그러면 그 외국인 키퍼는 또 그렇게 그냥 생각만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정팬 김재현입니다 하고 그리고 지훈님이 그냥 인사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근황 토크를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네네네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10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저희 네네네네, 앞까지 봤어요. 포함해서 예. 그래도 근데 좀 약간 너무 알맹이 없는 것 같다는 알맹이 없나라는 좀 그런 소리 들을까봐 좀 너무 짧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예,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그래도 좀 어제는 물론 저도 안 됐었다가 막판에만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지훈님은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이제 좀 약간 뭐 치료 같은 거 따로 받으시는 거세요? 이게 재전에 수술했던데 한번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아, 이게 예,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차가 좀 됐다 보니까 네, 그걸 한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검사를 돌려봐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 네. 한번 저도 이거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면서 한번 대중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네네. 네, 끊을게요.